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열심히 스타트업을 지원해주고 계신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나 또는 아는 분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연락드리고 모셔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재도전 성공 패키지 리코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창업팀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이지 콘텐츠 연구소의 우리 이동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어플을 만들고 있는 이지 콘텐츠 연구소 대표 이동건입니다. 네, 일단 한국어 학습이군요. 저희가 지금 주목한 문제가. 네. 그러면은 뭐 국내에서는 뭐 어차피 태어나서 다 한국어 교육을 받으니까 네. 국내 분들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네. 주로 외국인들의 네.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매년 한 220만 명씩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학습자가 늘어난 만큼 포기하는 학습자들도 많거든요. 그 이유에 집중을 좀 해보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글 자체가 너무 어렵다. 70% 네. 이상의 한국어들이 한글의 철자, 표기, 띄어쓰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친구들은 글자를 옆으로 밑으로 끼워 본 적이 없는 네네. 친구들이죠. 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FSI 분석 결과 보고서 보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한 600시간 정도 걸리면 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는 실력이 된다면 네. 한국어는 2200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을 배워야 되는 거다 보니 네네. 학습자를 고려한다고 본다면 효율적으로 가르치던가 네. 아니면 포기하지 않게 재미있게 동요를 주고 끌어가 주던가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 수들은 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네네. 교육용 인프라는 산술급수적으로 늘거든요. 네. 부족하니까 혼자서 배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튜브나 어플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얼만큼 하는지 확인해 보거나 시험해 볼 기회도 적고 학습 네. 동인도 떨어지고. 네네. 그래서 유튜브는 그래 유튜브로 배우고, 학습 어플을 어떻게 배울까라고 저희가 학습 어플을 보면 거기도 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75%는 취미로 배웁니다. 네. 한류 팬, 또 뭐 한국 K-팝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학습 어플들이 토픽이라는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한 문제집 형태, 아니면 속성으로 그냥 언어 학습에 집중한, 그러다 보니까 구성 역시 문제 단계 레벨업, 또 더 어려운 문제 또 단계 레벨업, 이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재미가 없군요. 취미 학습자 입장에서는 나는 방탄 팬인데 왜 문제집을 풀어야 되지?로 이어지니까 이탈률이 높아지고, 네. 기관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교재들, 잘 되어 있는 영상 교재라든가 또는 서적으로 만들어낸 교재에서 이런 디지털 어플 학습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렇게 한국어에 대한 학습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도 주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정식으로 한국어 학습 어플 또는 플랫폼을 교재나 교보제로 채택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우 뭐 진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너무 길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K-팝 열풍이다. 뭐 요새 K만 붙어서 굉장히 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에 대한 어떻게 보면 TV만 보더라도 해외 나갔는데 한국말 하는 사람 정말 많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데 독학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대부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한글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우리 대표님처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글 학습을 좀 쉽게 만들어 보자, 이런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플들이 주로 빠른 시간에 속성으로 토픽 능력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집중하는 어플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자기 말하고 듣기로 자기 발음을 교정해 주는 형태의 어떤
좁은 목적을 가진 빠르고 쉽게 결과를 내기 위한 스탠드 언론형 어플이다 보니 네.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취미 학습자들한테는 너무 전문적이거나 또 재미가 없어서 왜냐하면 2200시간을 버티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20년 넘게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고요. 네네. 또 전공이 국어 국문학입니다. 네. 전공 국문학인데 국어 국문학인데 게임을 개발하셨군요. 네, 기획자로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 제 동료들이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재미있게 교육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온라인 3D 환경에서 게이미케이션 기법을 적용시킨 게임처럼 학습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금방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직 게임 개발자, 기획자 출신이십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뛰어드신 거잖아요. 네.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일단 저희가 알아보는 게 대표님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 한번 뒤집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개해 드릴 때 저희가 이제 재도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전에 이제 뭔가를 하셨다는 의미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전에? 계속 넷마블이나 한빛소프트처럼 전문 게임 개발사에서 게임 기획 일을 계속 했었고요. 네네. 첫 게임이 방기대장 뿡뿡이었어요. 네. 네, 그런 게임을 만들다가 제 아이가 점점 크니까 네. 좀 더 가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네네. 강렬해졌습니다. 네네. 어느 순간에 오니까 특히 스마트폰 게임을 만들기 시작한 뒤부터는 제가 만든 게임을 제 아이가 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단순히 연령 제한뿐만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선정성, 사행성, 폭력성보다는 네. 또 좀 더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준 단순히 교육용이 아니라 네.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느끼게 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네. 회사를 그만두고 네.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예. 그때부터 교육용 게임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네. 그렇게 하시다가 뭐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러면 그 회사 내지는 뭔가를 그만두셨으니까 이제 뭔가 재도전이라고 하는 게 생겼을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개인 사업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비를 아끼기 위해서 종이로 만드는 보드 게임을 네. 만들고 하다가 처음 만든 세종이라는 역사 교육 게임이 문체부 장관상을 받게 되고 네. 여기 기사화되면서 다양한 공공교육기관에서 예를 들면 관세청 같은 경우에도 관세법으로 교육용 게임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식의 의뢰를 계속 받게 돼서 네네. 사업이 나쁘지 않게 잘 되더라고요. 네. 네, 저 혼자 1인 개발사고 또 사무실 없이 제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려면 법인회사로 전환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폐업을 하고 2주 뒤에 바로 법인회사로 만들어서 지인이었던 여러 개발자들을 일단은 내분을 영입을 해서 프로그래머 2명, 그래픽 디자이너 2명 이렇게 기획 저 이렇게 5명에서 2천만 원 자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원래 게임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개인용 어떤 개인으로 개인 회사로, 네, 개인 사업자 형태로 게임을 뭔가를 만들어서 네. 뭐 보드 게임 형태도 있고 네. 뭐 어플 형태도 어플 형태도 만들고 있고. PC용으로도 근데 만들고 굉장히 좀 잘 되셨군요. 네, 네, 잘 됐는데 네. 실제로 이제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어.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으시고 일단 약간 폐업의 수순을 밟으시고 새로 법인을 만드셨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폐업이 됐다는 사실이 있으니까 이제 대도전에 뭐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도전하는- 조건은 만족시켰기 네, 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수혜를 받으신 걸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뭔가 실패했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의 굴레를 좀 받으신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여하튼 대표님은 뭔가 하여튼 좀 잘 되던 개인 프로젝트를 접고 법인으로 새 출발한 케이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혹시 재도전 패키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실패해서 이렇게 오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네. 먼저 이제 작게 개인 사업으로 네. 시작을 하면서 조그만 회사라도 BEP를 맞출 수 있는지를 네. 테스트하면서 내실을 네. 좀 갖추고 네. 네. 그러면 적어도 한 분야에서 2,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결과물을 내면 네. 이게 알게 모르게 뭐 기사화가 되든 입소문을 타든 알려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기반을 닦은 다음에 법인회사로 시작하는 것도 네. 제 입장에서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노하우를 좀 공유를 마구 해주셨습니다. 아유, 네, 네. 일단 그래서 법인을 시작하게 되셨고, 근데 이제
하여튼 좀 주목한 문제는 한글 교육 문제군요. 네. 아까 처음에 아주 길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런 문제가 네. 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합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은 또 다른 분야거든요. 네네. 한국어가 더 큰 분야고, 그래서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가, 교수님 또는 학교 학생들, 교사를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국내외로 뵙고 보면 제가 놀랐던 거는 아직도 우리가 배웠던 똑같은 교재 방식으로 기역, 고구마, 감자 외워야 되고 네. 외국인 입장에서 쌍자음까지 포함하면 대략 40글자를 외워야 되고요. 네. 그 40글자의 철자, 띄어쓰기, 단어 이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한 2,000개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 어학은 저는 암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어를 알아야 어휘를 알아야 그 다음에는 뜻이 통하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문법으로 가기 때문에 맨 처음에 65% 이상이 이 초반에 철자 외우고 단어 암기하는 데서 포기하는 이 친구들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특허 등록한 에듀테크 기술 첫 번째는 보물찾기 하듯이 내 아바타로 3D 공간을 탐험하듯이 다니면서 네. 사물을 흔들어 보고 네. 그 사물의 이름의 첫 글자 자음을 얻습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네. 탁자를 흔들면 티읕이 떨어지고 나무를 흔들면 니은이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기역부터 희역까지 자음을 획득을 하게 되면 이 자음들이 저희가 서비스하는 공간에서 재화, 돈처럼 쓰입니다. 예를 들면 니은, 미음으로 나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면 그 나무 3D 오브젝트를 저희가 그 학습자한테 줘요. 그러면 뭐 하느냐? 그 나무를 자기 집 앞에 심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내 집을 꾸밀 사물, 내 아바타를 꾸며줄 갖가지 옷, 장신구들, 그다음 내 집에 들어갈 액세서리들이 사실은 전부 필수 단어거든요. 네. 2,000개 안에 들어가는 주요 공산품부터 시작해서 자연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재미있게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제일 이탈 구간이 높은 구간을 막고 네. 그 다음은 사용자들의 로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학습 목적에 따라서 왜 이 한글을 공부하는지, 취업, 이민, 귀화 목적을 위한 토픽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정말 한류 중에 어느 가수 어떤 콘텐츠 좋아하는 학생인지 이 분석을 통해서 이 학생들한테 맞는 AI 코스웨어를 제공하고 덧붙여서 이 과정이 전 세계 학습자들이 한 번도 한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한국어로 떠들면서 한국어를 학습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서 두 가지 기능, 뭐 게이미케이션이나 뭐 AI 코스웨어보다도 같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가진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가상 공간이 생기는 거고, 네, 가상 공간에 접속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터치하거나 해서 뭔가를 획득을 하고, 네. 획득하는 게임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한글의 단어를 깨우치게 되는 거고, 네. 그걸 가지고 뭔가 꾸민다든지 하는 좀 재미있는 요소를 넣고, 네. 그다음에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이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코스를 우리가 제안을 해주는 거군요. 네. 적합한 코스를. 네. 그리고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네. 왁자지껄하게 같이 모여서 떠들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제공을 한다. 네.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한 보름간 13개국 15개 대학의 36명의 교수님들 또 네. 532명의 개인 참가자들이 자진해서 테스트 기꺼이 하겠다, 궁금하다. 저희는 이제 튜토리얼 영상만 보여드렸고 네. 자진해서 한 500에서 600명 가까운 희망자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그 저희가 만든 서비스, 시범 서비스를 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의도했던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글자를 얻어서 획득하고 소비하고 나누는 과정이 돌아가느냐. 두 번째는 이 학습자들이 정말로 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네. 가장 중요시했던 건 이 두 가지고요. 안정성이야 뭐 저희는 당연히 답보돼 있고, 근데 다행히도 그 과정을 재밌게 즐겨주셨고, 네. 개발하는 입장에서 저희와 같은 개발 철학을 가진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 세계 한국어 외국인들이 뭐 프랑스, 뭐 스위스, 뉴질랜드,
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각 대륙의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이 저희 음성 채팅도 지원합니다. 네. 음성으로 어설픈 한국어로 또 채팅으로 한국어로 한글말로 떠들면서 즐기는 모습에서 단순히 우리 사업이 비전이 있겠다를 넘어서 좀 뿌듯함? 네, 2년 동안 우리가 고생한 게 좀 헛되지 않겠다. 그러면 금방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지금 법인을 설립한 거는 아까 법인 전환은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새로운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죠? 21년 9월 8일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 기념일 날. 네. 뭐 작년 뭐 10월 11월쯤에 아까 뭐 네. 클로즈 베타 전 세계 몇 개국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네. 2년이군요. 딱 2년 개발한 그럼 2년 동안 정말 죽작 개발만 하신 건가요? 그 중간에 이제 개발비 확보를 위해서 네. 관세청이라든가 또 뭐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든가 이렇게 네.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의뢰가 있으면 제가 만들어 드리고 또 이제 받아서 또 흔히 말하는 SI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회사는 굴러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우리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과 네. 이 만들기 위해서 뭐 우리 팀원들도 있는데 월급도 줘야 되니까 네. 이걸 같이 확보하기 위한 거를 2년 동안 쭉 해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강원 창조경제센터의 제도전 패키지 때문에 만나게 됐지만 만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제는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서비스를 내놓고 본격적으로 달려야 되는 시점이고 이때는 투자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서비스 상태 아까 작년에 뭐 클로즈 베타 한 건 알겠고 언제쯤 우리 서비스는 나오게 되는 겁니까?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을 목표로 2분기에 저희가 지금 이제 출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까? 먼저 모바일 구글, 앱으로? 네, 안드로이드랑 iOS 각각 어플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구독형 기관들 대상으로 한 전용 구독형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이고 네네. 저희 11월 달에 그 글로벌 시범 서비스의 결과가 좀 나쁘지 않아서 네네. 다행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 인력 송출 업체에서 그 사업의 한국어 교재로 쓰고 싶다라고 구매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아까 재밌게 배우는 거잖아요. 네. 재밌게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어떻게 보면 뭐 B2B 회사 입장이라든지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도 다 이게 너무 딱딱한 교재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들어서면서 온라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됐거든요. 온라인 학습은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360일 계속 온라인 강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봤자 또 다르게 해봤자 동영상이고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선생님과 같이 또는 방과 후 과제로 줄 수 있는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교보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을 진행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 접속을 해서 예. 유저들이 사실은 아까 뭐 말했던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가상 공간 플랫폼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네. 그럼 우리는 뭐 거기에 입점을 해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가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로 서비스를 다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서비스 안에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또 참여하고 싶은 기관이나 기업이 있다면 네네. 저희가 공간을 제공한다던가 이렇게 할당해 드리고. 그럼 실제로 우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무료인가요? 아니면 유료 뭐 기본 개인들한테는 무료고요. 예.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4가지의 그러니까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국어는 조금 천천히 배우고 재밌게 놀고만 싶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에 따라서 4가지의 개인을 위한 BM을 제공을 하고요. 네네.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 한글학교, 그다음에 해외 초중고, 해외 대학, 세종학당 각 기관마다 니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BM 모델은 모듈 형태로 기능을 5가지 형태로 나눈 다음에 네. 일단은 제가 파악한 방식대로 모듈의 조합으로 학교에 추천해 드릴 거예요. A, C, D 형태로 조합하면 애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그걸 보시고 마음에 들면 이제 구독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좀 더 다른 형태의 모델 또는 더 많은 기능 원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조립식 형태로
구독형 모델을 학교의 학습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기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동영상 인터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네.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 거를 네. 이렇게 잘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 네. 아마 나중에 이 인터뷰가 편집돼서 나갈 때에는 우리 대표님이 제공한다는 우리 앱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실제로 네. 구동하는지 진짜 네. 재미있을 건지 네. 이런 화면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걸 같이 확인하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요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제품이 겨냥하는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 고객은 제가 볼 때는 한글 뭐 K-팝에 열광하고 이런 분이라고 하면 뭐 한 MZ 세대 여성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장 규모로 보면 한글 학습 희망자를 대략 2억 명 정도, 네. 그다음에 시장 규모는 한 2조에서 3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실제 유효 시장 크기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라든가 아니면 네. 한류 취미로 한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하면 한 3,560만 명, 네. 기관은 한 6천여 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어 관련된 한국학이나 한국 개설을 한 학교부터,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저희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층은 아세안 16국의 네. 취미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네. 18세에서 30세 네. 한 달에 한국어 교육으로 50에서 250달러를 쓰는 남성으로 남성. 네, 평가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유가 뭘까 저 설문한 걸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 진행한 업체와 같이 분석을 해본 바로는 첫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MZ가 어리지만 동남아 16국에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알면 같은 스펙에서 연봉이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류도 즐기면서 어느 정도 취업을 생각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남성들의 관심이 많지 않을까, 더 활발히 외국인 노동자가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게 게이미케이션 쪽이다 보니 단순히 아바타만 꾸미는 어떤 제페토나 이프렌드 같은 형태의 메타버스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게임처럼 경쟁과 과시를 원하는 남성 학습자들의 관심이 더 많이 한 게 아닌가라고 네.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타겟은 너무 자세하게 잘 잡으신 것 같고 세부적으로 아마 이 방송을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마케팅이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다가갑니까?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나 개발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문 글로벌 마케터, 네. 교육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글로벌 마케터, 네, 영업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우리 서비스를 가장 잘 쓸만한 타겟은 이미 딱 정해놨고, 네, 그래서 그 지금 타겟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한 후에 구독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학교들, 대학교를 40여 곳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컨택 포인트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베트남 탕롱대나 방글라데시 다카 한국문화원처럼 MOU를 체결해서 저희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 외에 여러 가지 각 국가마다 또 다르니까요, 상황이. 각 국가들의 뭐 사립학원이라든가 네네.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숙이 마케팅을 진행해 줄 수 있는 마케터를 고용하고 싶어서 네. 투자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B2C 다이렉트 마케팅은 좀 사실 힘들고 네. 거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B2B나 맞습니다. B2G를 네. 먼저 뚫고 거기를 통해서 네, 우리의 타겟 고객들한테 다가가는 전략.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잘 뚫을 수 있는 분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신 거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와 논의되고 있는 태국의 카세사 대학교가 구독형 서비스 시작을 한다면, 그다음에 태국의 한국 한류나 한국에 관심이 있는 뭐 청홍둥당 같은 뭐 이런 동호회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SNS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좀 집중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그래서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팀에는 아직 마케터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신 거와 똑같은데 우리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대표인 제가 기획이랑 사업 총괄을 다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TO를 맡고 계신 분께서 개발 총괄을 맡고 있고, 뭐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부터, 그다음에 프로그램 팀장, 그다음에 그래픽 쪽 팀장 2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제가
필요에 따라서 네, 크루 네. 형태로 외주라든가 이렇게. 네. 지금 그 4명은 예, 창립 멤버 그대로 계속 창립 멤버 그대로 핵심 인력들을 네. 그대로 유지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설립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같이 네. 네. 대표님이 뭐 돈 벌기 위해서 외주를 하면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네. 저랑 같이 거의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함께 넷마블 같은 개발사에서 같이 네네. 동글동락했던 직장 동료들이어서 네네. 네, 그런 이해도 높고 팀워크도 잘 맞는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우리 게임이 진짜 그러니까 재미라고 하는 건 말로는 느껴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동안 대표님이 또 굉장히 자신하고 계시고 우리 팀원 네 분께서 경력도 꽤 된 게임 베테랑 네. 개발자들로 네. 구성돼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영상 속에서 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야, 저 정도면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맛배기 정도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연락을 주시면 우리 대표님 네. 만나 뵈면 네. 바로 시연 직접 아유 뭐 핸드폰으로 청산유수시니까 네, 네, 시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나 뵙기 전에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필해 주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명확한 개발 목표, 철학을 가지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매진을 해왔고요. 그 어느 정도 기술과 실력과 인력이 갖춰졌을 때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에 이미 정식 서비스 전에 이미 저희는 글로벌 시범 서비스와 또 직접 저희가 만든 어플을 교재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향도 제시를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전문 마케터와 그 다음에 개인화 코스웨어 개발을 위한 AI, 머신러닝 관련된 전문가, 그 다음에 콘텐츠 후발주자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빠른 콘텐츠 업데이트를 위한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이 충원을 위해서 저희는 투자를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팀워크와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가까이 같이 소프트웨어 게임을 만들면서 직접 글로벌 서비스를 해본 경험과 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재미있게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지 저는 국내외에서 경험을 이미 쌓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는 투자를 꼭 받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저희가 투자를 그러면은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뭐 회사 만들어진 2년이 좀 넘었고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투자를 받으신 적은 없고 없습니다. 이번에 받으면은 첫 투자가 되시는 네. 거죠. 네.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1사분기 1사분기 안에 네네. 3억에서 5억 규모로 받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천은 주로 이제 마케팅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투입할 계획이군요. 인력 충원이 제일 인력 충원. 우선입니다. 네, 네. 그 다음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보신 것처럼 요즘 저도 인터뷰 전에는 사실은 너무 요즘 뭐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곳이 많아가지고 좀 여러 경쟁력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좀 했는데 사실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그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참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아마 저처럼 느끼는 분이 계실 거고 오늘 이 인터뷰를 보고 모든 걸 투자 결정을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대표님 한번 만나뵙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우리 투자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를 진행한 저도 뿌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